60세가 넘어 받은 좋은 조건의 제안. 분명 기쁜 일인데 왜 마음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걸까요? 잠시 후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으로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세금 폭탄을 맞고 좌절해야 했던 한 부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제안이 정말 나의 노후를 위한 선물이 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짐이 될지 오늘 함께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제안 앞에서 망설이는지 그 뿌리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최근 한 보도에 따르면 60대 후반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5.5%로 20대 초반의 48.9%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더 이상 소일거리나 용돈벌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30이 넘어서도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의 뒷바라지, 생각보다 훨씬 길어진 노후에 대한 막막함 같은 아주 절박한 생계 문제와 맞닿아 있는 것이죠.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는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 마처 세대라는 씁쓸한 이름이 바로 지금 우리의 고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그 고민의 한가운데 있었던 김상진 부장님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명예롭게 정년퇴직한 김 부장님은 최근 지인을 통해 한 중소기업의 관리직 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월 급여는 250만 원. 퇴직 전 연봉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그 정도면 감지덕지해야지 대단하다라며 부러움 섞인 축하를 건넸습니다. 김 부장님도 아직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덥석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석 달 뒤 그는 자신의 우편함에 꽂힌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4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급 통장을 확인해 보니 실제 손에 쥔 돈은 200만 원 초반에 불과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 앞에서 김 부장님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좋은 조건이라는 말에 가려져 있던 함정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김 부장님의 사례는 우리가 좋은 조건을 평가할 때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월급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비용을 놓치는 것입니다. 직장 가입자일 때는 회사가 절반을 내주던 건강보험료가 퇴직 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재취업 소득으로 인해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는 순간 온전히 나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특히 은퇴 후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경우가 많은데 이 재산에 매겨지는 보험료가 월급으로 버는 소득 보험료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는 것입니다. 월 250만 원이라는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짜 내 손에 쥐게 될 돈이 얼마인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그런데 사실 금전적인 문제보다 김 부장님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비용이었습니다. 과거 자신의 아들뻘, 부하, 직원뻘 되던 젊은 상사들의 업무 방식은 낯설었고 때로는 갑질에 가깝게 느껴지는 지시에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내가 30년간 쌓아온 경력이 고작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있었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한 은퇴자 커뮤니티의 경험담에 따르면 재취업 후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 마음 내려놓기라고 합니다. 월급 몇 푼에 자존심까지 팔아야 하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이를 그만두면 당장 생계가 막막하기에 참고 또 참는 것이 우리네 아버지들의 현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좋은 조건이라는 달콤한 말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모든 재취업이 이렇게 힘든 결말을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다른 선택으로 돌파구를 찾은 박민석 기술부장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30여 년간 기술 영업직에 종사했던 박 부장님은 퇴직 후 무작정 일자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해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하고 경기 중장년 네일센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 끝에 그는 자신의 경력과 무관해 보였던 시설관리 분야로의 전직을 결심했습니다. 네일 배움 카드를 활용해 소방안전관리자 1급과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꼬박 1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 부장님은 분당의 한 오피스텔 방제실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당당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이전 직장보다 적지만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전문 기술직으로 인정받는다는 안정감, 그리고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부심이 무엇보다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박 부장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재취업이 아닌 전직이라는 새로운 시각입니다. 과거의 직급, 과거의 영광에 얽매여 비슷한 자리를 전전하는 것이 재취업이라면 나이라는 약점을 극복할 새로운 기술과 자격증으로 무장해 완전히 다른 길을 개척하는 것이 바로 전직입니다. 실제 여러 재취업 성공 사례를 보면 소방, 전기, 산업안전 같은 국가기술 자격증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받은 그 좋은 조건은 정말로 좋은 것일까요? 이제 그 제안서를 다시 꺼내 냉정하게 평가해 볼 시간입니다. 다음 4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첫째, 4대 보험은 가입되는 조건입니까? 특히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만에 하나 다시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둘째, 세후 실수령액은 정확히 얼마이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예상 건강보험료는 얼마입니까?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4대 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누구나 직접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셋째, 정년 또는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 보장됩니까? 1년마다 재계약을 걱정해야 하는 자리와 70세까지 근무가 가능한 자리는 그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 주한미군 경비직 같은 경우 연봉은 3천만 원 초반이지만 70세까지 근무가 가능해 알짜 100일짜리로 꼽히기도 합니다. 마지막 넷째, 내가 감당해야 할 마음의 비용은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업무 환경, 함께 일할 사람들, 조직의 문화를 미리 파악하고 내가 과연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솔직하게 자문해야 합니다. 물론 60대 재취업의 현실은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작정 참고 견디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눈높이를 낮추더라도 정식 고용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 가입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선은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 선이 무너지는 순간 나의 노동은 존중받지 못하고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정부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같은 곳에서는 생애 경력 설계부터 새로운 기술 교육, 취업 알선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 부장님이 활용했던 내일 배움 카드 역시 우리 세금을 통해 주어진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런 제도를 120%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정보화 시대에 살아남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조직 생활의 스트레스가 너무 크게 다가온다면 작은 가게를 열거나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강사로 활동하는 길도 열어둘 수 있습니다.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는 사회와 연결되고 나의 가치를 확인하는 소일거리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월급 이상의 만족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사례는 좋은 참고가 됩니다. 일본의 많은 기업들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대신 숙련된 고령 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택했습니다. 최근에는 한 기업이 계속 고용 기간을 70세로 늘리고 임금도 기존의 80%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경력직 고령 사원을 우대하는 긍정적인 변화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역시 결국 이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60세가 넘어 받은 좋은 조건의 제한 앞에서 고민하는 것은 결코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인생을 신중하게 꾸려나가려는 현명함의 증거입니다. 그 고민의 시간은 지난 경력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더없이 귀중한 성찰의 기회입니다. 단순히 월급 액수라는 하나의 잣대가 아닌 나의 건강과 자존감, 그리고 내 삶의 질이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그 현명한 선택이 빛나는 인생 이막을 여는
가장 단단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앞으로의 선택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